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배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n트 파르티잔 축구와 관련하여서 hen트는 3전 전승으로 1위를 자리하고 있으며 파르티잔은 hen트전 패배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hen트는 고전이 예상이 되었던 파르티잔 원정을 승리를 하였고 90분 내내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접전을 가져갔는데 쿰스가 팀에게 있어서 승점 3점을 안겨주는 중요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3전 전승으로 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 경기를 승리를 하면 나머지 두 경기와 관계없이 예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 쿰스와 오어서 등 중원 3선이 라인을 올릴 것이고 데포르테로 언제든 골을 넣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파르티잔은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1위를 질주하는 강팀으로 지부코비치와 오브라도비치 등 상대 측면을 찢을 좌우 풀백이 있고 나트초와 매닉의 이선도 컨퍼런스 레벨에서는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전방의 고메스와 더불어서 나설 헝가리 국대 공격수인 필립 폴랜더도 언제든 해결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hen트 파르티잔 지난 hen트전을 패배를 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기에 원정에서 리벤지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르티잔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임할 것으로 나서지만 3위와 승점 차이를 벌린 hen트는 승점 1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 버티는 경기로 승점 추가를 모색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접전을 보고 있는데 두 팀은 맞대결 1차전에서도 서로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팀의 균형이 맞기에 한쪽이 리드하는 경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며 파르티잔이 매닉과 홀랜더를 앞세워서 상대 수비를 뚫어내려 하겠지만 쿰스와 오어서가 중원의 라인을 지키고 오쿠무와 헨슈 올센 등 안정적인 수비진이 가동돼 hen트를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2A 조에서는 1위로 승패 현재 승점 9점으로 조에서는 1위입니다. 이번 라운드 승점 1점만 추가를 한다고 해도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가용 전력을 100% 활용을 해서 고삐를 당기며 수비 경쟁력이 좋은 팀입니다. hen트 파르티잔 이 두 곳에 있어서 hen트는 오쿠무와 올센 등이 중심에서 촉을 잡아주고 있고 윗선의 쿰스 또한 1차 저지선의 역할에 대해서 10분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다득점 성과에 있어서는 미지수로 투톱 조합의 화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중이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일선과 측면 조합의 잡음이 심했습니다. 결장자는 따로 없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FK 프라티잔 축구팀 조에서는 2위로 승패승승승 전력차가 그리 크지 않는 곳으로 게다가 최근에 공식전 16경기에서 단일패를 내주는데 그쳤습니다. 상승세를 길게 이어가면서 선두 경쟁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합니다. 지난 맞대결의 패배가 신경이 쓰이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점유율 50대 50으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수비 집중력을 높여서 상대 공세를 얻어낸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난전 유도가 충분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공격진 공백이 나름 크게 작용을 하는데 현지의 소식통에 따르면 준조정급 선수로 활약을 하는 라크세비치 부상이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hen트 파르티잔 그리고 바이베크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기본 파괴력은 있지만 대량 득점 생산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지는 곳입니다. 결장자는 라크세비치 바이베크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hen트팀은 최근의 일정에서 4연승을 달성하는 등 성과가 좋은 곳으로 루아얄 위니옹 생질와즈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 0대2 패배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홈 2점을 안고 반등을 시도를 하며 지난 1차전에서 0대1 승리를 따냈습니다. 홈 2점을 안고 또다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력 우위는 공격적 운영으로 이어지며 공격 전개 과정에서 포르투나 사무아즈 측면 조합 활용 빈도가 높으며 이들 직선적 움직임 개인 전술 우위를 기반으로 하여서 꾸준한 기회 창출이 가능합니다. 오디디아의 효과적 배급이 맞물려서 공격진 강점을 극대화시킨다는 점으로 공격진 전반의 결정력 유지로 멀티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최근의 일정에서 수비진 안정감이 좋으며 오쿠무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의 집중력 유지 공격진을 활용을 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승기를 굳힐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최근의 4번 컨퍼런스 일정에서 실점이 없습니다. 수비 전환 안정감 유지 수비진 전반의 단단함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 홈 무실점 빈도는 75%입니다. 강점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파르티잔 이들 역시나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헨트를 상대한 컨퍼런스 리그 일정의 패배 이후에 3연승으로 분위기를 회복을 했습니다. 연승 기간에 멀티 득점을 반복한 공격진을 앞세워 성과를 노리며 이번 일정의 성과를 앞세워서 조에서 2위를 굳히기를 시도를 합니다. 원정 부담 극복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으로 철저하게 수비적 운영을 시도를 하며 이를 통해서 원정 부담 극복을 시도합니다. 다만 오브라도비치, 지비코비치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로 격전지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헨트 파르티잔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라네르스 대 야블로네츠 축구와 관련하여서 라네르스는 3무 승부를 기록을 하였으며 야블로네츠는 승점 4점으로 조에서 2위로 올라 있습니다. 라네르스는 아직 예선 3경기에서 1승도 올리지 못했으며 그러나 탄탄한 전력을 조별 예선 내내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알크마르에게 승점을 따냈고 지난 야블로네츠 원정에서도 중원의 우위로 경기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원정에서 멀티골로 팀을 패배의 수렁에서 구해낸 오데이가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연생의 3선 지원도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야블로네츠는 이 경기에서 일단 패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네르스 상대로 승점 1점을 앞서고 있는데 패하지 않으면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홈 경기와 달리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돌레자리 최전방에서 역습에 선봉에 서겠지만 프로토빌과 포바자넥 등 3선 조합은 최종 수비를 보호를 하며 지키는 경기로 임할 것입니다. 라네르스, 야블로네츠 이 두 곳에 있어서 저희 생각은 라네르스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1차전 원정에서는 후반 막판 동점골을 따내며 승점 1점에 그쳤지만 경기 내용 상으로는 상대보다 월등했습니다. 특히나 연센이 중원을 장악을 했고 케인대와 티블링이 빼어난 스피드를 앞세워 상대 측면을 허물었기에 좋은 경기를 기대할 만합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홈의 이점이 확실하기에 그 점도 승부를 가릴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라네르스 최근의 일정에서 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미트윌란을 상대한 직전 경기에 1대3 패배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으며 홈 이점을 안고 난 후에 반등에 대해서 시도를 해볼 것을 예상하며 지난 맞대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원정에서 선전한 이들이 홈에서 승점 3점을 노립니다. 이번 일정이 조이의 탈환의 분수령입니다. 홈 이점을 안고 공세를 시도할 것이 유력하며 공격 전개 중심은 측면입니다. 앙컷엔 케인 대 조합의 경쟁력은 충분하고 이들 개인 전술 우위를 앞세워서 꾸준한 기회 창출이 가능합니다. 라네르스, 야블로네츠 이 두 곳에 있어서 라네르스 미스트라티를 필두로 한 중원의 득점 지원을 더해서 멀티 득점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최근의 일정에서 실점 빈도가 높으며 마르센 피진거 중앙 수비진의 배후 공간 노출로 상대 역습 허용이 쉽습니다. 이번 일정 역시 실점 가능성을 열어놓은 접근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5경기에서 발생한 득점의 60%가 후반 중반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 축구팀 최전방 자원 오데이의 속도를 활용을 하여서 상대 수비진 공략에 성공을 하며 기동력 저하 문제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야블로네츠 분위기가 상당히 처지며 직전 경기에서 파르두비체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으며 최근에 7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5경기 중에서 4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기록을 하였으며 다양한 불안 노출로 위기를 반복하는 중인 수비진에 대한 불안은 쉽게 잡혀지지 않습니다. 원정의 부담과 관련하여서 극복인 수비진의 안정감 개선을 위해서 신중한 운영을 시도한 것이 유력합니다. 라네르스, 야블로네츠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수의 선수를 배치하겠지만 수적 우위 활용 능력은 떨어집니다. 경쟁력이 떨어진 크로브 홀리크 측면 수비진이 상대 공격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으며 측면 열세는 수비진 전반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위기를 반복할 것이 유력하며 멀티 실점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돌레잘 치바차라 일선을 활용한 역습의 속도는 만족스럽고 상대 수비진 배후 공략을 통해서 저항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이번 시즌 자국 리그 원정 일정에서 승리는 없습니다. 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3득점에 그친 공격진 부진은 쉽게 잡히지 않으며 무득점 경기 빈도는 67%. 이번 일정 역시 공격진은 고전할 것이 유력합니다. 다음으로 라네르스 FC 조에서는 3위로 승무승 승패, 조별리그 3경기를 전부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빠른 반등이 필요하지만 갑작스러운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기는 힘이 들며 공격 저항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2득점을 뽑아내긴 했지만 후반 종료 직전 상대 실수에 의한 페널티킥 득점이었습니다. 윗선으로 올라가는데 힘이 붙이고 역습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롱볼 위주의 공격으로는 상대 수비 조직을 뚫어내기 힘이 듭니다. 다음으로 FK 야블로네츠 조에서 2위로
무무회무 상대와 유사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또한 지난 공식전 5경기에서 무승부만 4번을 거뒀을 정도로 앞서 나가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맞대결을 복귀하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흔들었으며 앞서 언급을 하였는데 후반 막판 페널티킥 허용만 아니었더라면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던 크반차라가 다시 공격 선본장에 서며 그의 활약이 선결이 된다면 득점 생산은 평이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비 불안은 짚고 넘어가야 하며 사실 앞선 맞대결에서 쿠비스타가 최악의 수비력을 노출을 하면서 포백 하중을 늘린 바 있습니다. 수비 라인 뎁스가 두텁지 못하다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상대 부분 공격 전술에 발빠른 대처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네르스 야블로네츠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